네, 안녕하세요. 수능경제랑 내신경제를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우리 이제 5단원의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계소득. 하나씩 봅시다. 가계소득은 저축과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이 소득 빼기 비소비지출이다. 이런 구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느냐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좋느냐? 저는 늘 이렇게 풉니다. 소득을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지. 첫 번째,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뭘 쪼갤 수 있습니까? 경상소득과 그리고 경상적이지 않은 소득, 비경상소득으로 쪼갤 수 있죠.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그저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득을 또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소득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뭐야? 비소비 지출이죠. 비소비라고만 적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내 맘대로 굴릴 수 있는 돈. 그게 뭐야? 처분 가능 소득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또 이제 둘로 쪼갤 수 있다고. 내 맘대로 쓸 건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을 어떻게 맘대로 쓸 거야? 하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쓸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소비 지출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저축이라고 부르는 거가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두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에 숫자를 적어두시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소득 먼저 분류를 합시다. 카페 운영 소득은 무슨 소득입니까? 경상소득에 하나하나 다 적어줄게. 경상소득의 사업소득이에요. 주식 배당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 배당금은 경상소득의 재산소득이에요. 정부지원금은 뭘로 생각해야 돼? 정부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비경상소득에. 일시적이지 않고 늘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뭘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상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소득이 얼마인 것은 알겠어? 500인 것은 알겠어. 여기는 480 혹은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론 지원금이라는 게 한 번 나오는 거면은 여기다가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 늘상 나오는 거면 이전 소득에다가 이 집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괄호로만 일단 필기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지출 측면을 확실하게 봐볼까요? 자, 재산세와 사회보험료는 둘 다 비소비 지출에 해당하고요. 대출이자도 비소비 지출입니다. 가계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만이 소비 지출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소비 지출이 얼마였어? 340. 비소비 지출은요? 알 수가 없네. 70 더하기 간데. 현재 비소비 지출이 소득의 20%라고 했으므로 500의 5분의 1. 비소비 지출은 100이 되겠다. 그러면은 가는 30만 원이 자동으로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은 소비 지출 더하기 저축 더하기 비소비 지출이어야만 하므로 저축은 6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처분 가능 소득에 15%만 저축하고 있군요. 400의 15%가 60이니까. 이건 왜 준 거예요? 이건 과조건이죠, 사실. 좀 아쉬워요. 생활비를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엽긴 한데 좀 아쉬워요. 자, 1번. 가는 20이다. 아니요. 저축은 60만 원이다. 정답. 사업소득은 450만 원이고요. 비소비 지출은 100만 원이다. 소비 지출은 소득의 80%가 아니라 처분 가능 소득이 80%가 되겠죠. 117번 봅시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 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또 보지 뭐.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 그러면 2, 2, 2, 1 되겠네요.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지 않았습니다. 쭉 상승했어요. 2번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고요. 양의값을 유지한 것은 맞습니다. 4번 2017년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2017년에 명목이자율 3과 2는 같지 않고요. 2018년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왜? 명목이자율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셨죠. 118번 봅시다. 표는 갑국의 7, 8월 모든 지출을 나타내며 8월 지출은 7월 대비 10%더 증가한 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럼 일단 숫자부터 계산을 해볼까? 여기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은 200,
220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220. 그러면 여기가 7월이 지출이 얼마였기 때문에 10% 증가한 게 220이라는 거야? 200이었다는 거죠. 2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출 이자가 얼마인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40만 원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갑의 월급은 7, 8월 모두 280만 원으로 동일하고 8월에 주식 배당금은 20만 원이었으며 월급과 주식 배당금 이외의 수입은 없다라고 했으므로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겠네. 파악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하나 먼저 가봅시다. 자, 표부터 일단 파악을 해보자고. 식료품비는 소비 지출이고요. 대출이자는 비소비 지출이고 사회보험료는 비소비 지출, 이동통신비는 소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걸 그릴 거야. 자, 7월 먼저 그려봅시다. 7월. 아래다가 8월을 그려봅시다. 자, 7월 먼저. 7월에는 월급밖에 없었으니까 경상소득에 280이 잡히고,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은 둘 다 없었지. 왜? 월급과 주식배당금 이외의 수입은 없었으니까. 280과 0이 내려와서 총 소득이 280으로 구성이 되고, 비소비 지출 먼저 빼줘야 되겠죠. 얼마를 빼시면 되겠습니까? 75를 빼주면은 나의 처분 가능 소득은 205만 원이 남고, 이 205만 원 중에 내가 소비 지출을 얼마를 사용하였다? 125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남는 금액 80만 원은 내가 저축을 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8월 봅시다. 8월. 여기는 280에 20만 원이 더해졌으니까 이 280에 더해진 20만 원은 뭘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상소득의 재산소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0에 0이 합쳐져서 300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소비 지출 먼저 90을 빼줍시다. 그럼 내 처분 가능 소득이 21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잘 따라오셔야 돼. 소비 지출이 130이 나오고 여기에 나머지 80이 여전히 또 저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정보를 다 파악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봅시다. 기억은 40이다. 맞습니다. 8월의 비경상소득은 없는데요. 7월에 비해 20만 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식 배당금은 뭐야? 재산소득이야. 8월의 소비 지출은요? 7월에 비해 5만 원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리을 8월의 처분 가능 소득은 210, 7월에 비해 5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던지도 땡. 119번 가봅시다. 또 이 그래프 또 그릴 거야. 표는 현재까지 가배소득 및 지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이 현재 어떻게 나와 있어? 190과 100. 그러면은 여기다가 190 적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100 적어주시고 총 나의 소득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290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나와 있네요. 비소비 지출 먼저 파악하시는 거지. 그러면 250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되겠고, 처분 가능 소득 중에 소비 지출이 180만 원이니까 나머지 70을 저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칸에 적힌 지시를 따르면은 이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문제를 같이 봐봅시다. 가에 멈췄어. 주식 배당금 얼마를 받으래요? 일단 고정된 값을 적어보자고. 고정된 값을. 여기는 다 고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소비 지출 180, 비소비 지출 40. 이 중에서 하나가 변하는 거겠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가일 때, 즉 주식 배당금 20만 원이 증가했을 때 여기가 20이 올라간다. 자, 그럼 빨간색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가 3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기도 똑같다. 그러면 비경상소득은 1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 기억이 나일 때 사회보험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되면은 여기만 증가한 거예요. 뭘로? 90으로 50만 원을 더 납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200으로 변하고요. 처분 가능 소득은 변합니다. 3번. 기억이 다일 때 대출이자 20만 원을 납부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대출이자는 비소비 지출이니까
비소비 지출이 총 60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로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230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비 지출은 다른 말이 있어? 없죠.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저축이 50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다이다. 경상소득 대비 190 대비 소비 지출의 비율은 변하지 않네요. 다른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4번 기억이 라일 때 생일 축하금 30만 원. 생일은 경상적으로 옵니까? 매달 오는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자, 비경상소득이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대비 비경상소득의 비율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왜? 비경상소득이 증가했으니까. 5번 전체 지출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억이 다일 때 더 높냐? 라고 했어요. 자,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려면은 대출이잖아, 사회보험료나 둘 다 비소비 지출인데 당연히 비소비 지출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일 때보다 다일 때 높습니까? 아니지. 나일 때 더 높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라고 또 이렇게 재밌는 문제를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근로소득. 기억은 경상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크게 나눈 것을 우리 비경상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 아래에서 더 파악을 해봅시다. 자, 기억, 경상소득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야. 비교적 정기적, 예측 가능한 형태, 이게 경상이라는 뜻이에요. 2번, 니은에는 경상소득이 들어갈 수가, 니은이 어디 있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경상소득은 왼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디귿에는 금융자산, 토지, 건물들과 같은 재산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너무 오랜만에 옳지 않은 게 나와가지고 경상소득이 들어갈 수 없어요. 4번, 리을에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렇지, 이전이라는 게 뭐야? 생산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얻었다가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미음, 비경상소득에 퇴직금을 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 한 번 발생하는 거야.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퇴직금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보너스, 상여금이지. 상여금. 상여라는 말이 조금 독특한데 상여가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상여금은 어디에 해당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120번까지 파트 1에 대한 기출 해설을 전부 다 마무리했네요. 120개인데 뭔가 잠깐 여담을 하자면은 올해로 이제 수능 경제가 끝나죠. 이제 이러한 기출들이 거의 다 의미가 없어져. 그럼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학생들은 만약에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어떠한 방법, 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은 나한테 직접 만나서 해도 되고 해가지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들도 찍어 올릴 테니까 만약에 영상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직접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